이번 그 징비록 전시는요, 광복 70주년 맞이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충효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 징비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해 유성룡 선생이 쓴 임진왜란에 대한 일종의 반성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징비록 뜻 자체로 본다면 징계하고 상가하는 마음으로 쓴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에 관련된 모든 그 내용을 정황이나 이런 내용을 서술해서 후대에는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징비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서요. 전시 계획도 징비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저희가 이제 풍산유씨 집안의 유성룡 선생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유성룡 선생이 썼던 유품을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에 대한 내용도 되겠지만 서해 유성룡 선생이 갖고 있던 충심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갖고 있던 유품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게 된 겁니다. 징비록의 내용이 임진왜란이 발발한 시기부터 그리고 끝날 때까지의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징비록이란 무엇인가 먼저 도입을 해서 징비록의 내용이 무엇이고 징비록이 왜 쓰여져 있는지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일본은 이제 영의정으로서 임진왜란을 극복하다는 큰 주제 하에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성룡 선생이 영의정으로 등용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주제로서 이제 영의정에 등용이 되다. 그리고 또 유성룡 선생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을 등용하다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성룡 선생님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명나라 지원군이 오거든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엮어서 평양성 전투를 승리를 이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나라 군대와 평양성을 점령하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래쪽에는 외적이 계속 이제 외적과의 전쟁이 있는데 북쪽에서는 이제 훗날 청나라가 되는 그 만주족들이 그 부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군사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임진왜란인데 약 7년 동안 지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영의정으로서의 그 역할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그 서해 선생이 병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 기록에 의하면 자기의 병의 그 근원은 임진왜란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피난 시절이 너무 힘겨워서 병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임진왜란이 끝나는 1598년에 신병을 이유로 이제 영의정을 물려나려고 사직서를 올렸는데 선조 같은 경우는 유성룡밖에 없다. 이때 이제 신병을 이유로 해서 이제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 그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이제 영의정으로 등용한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임진왜란이 끝난 후에 유성룡에 대한 평가를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호성공신 그 녹훈 교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대왕을 모시고 피난을 갔던 공신들에 대한 평가인데요. 거기에 이제 유성룡 선생님이 2등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이번 전시에 저희가 이제 충을 주제로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서 선생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호교제라고 있는데 유성룡 선생이 문충공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충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문충공이라고 그래서 시호교제를 해서 오직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다라는 주제로서 이제 일부를 임진왜란 동안 서해 선생이 온몸을 바쳤던 그런 주제로서 이제 영의정으로서 임진왜란을 극복하다는 내용을 했고요. 2부에서는 뒷날의 경계를 위해서 이제 징비록 수다라는 주제인데요. 국보 132호로 지정된 징비록 초본은 유성룡 선생님 친필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후대에 목판본으로 또 징비록을 발간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판본으로서 16권 6책의 징비록과 2권 1책의 징비록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초본인 징비록을 근간으로 해서 유성룡 선생님이 모았던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뭐 진사록, 군문등록 이러한 책들을 엮어서 이제 그 6권의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목판과 필사본들이 같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코너에 저희가 이제 국보이다 보니까 징비록과 더불어 그 징비록을 썼던 경상을 같이 전시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한글본 징비록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이 한글본 징비록은 유성룡 선생과 그 교류가 있었던 오리 이원익 대감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책입니다. 그 두 분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성룡 선생 집에서는 오리 선생 목판을 소장하고 있고 오리 이원익 종가에서는 징비록에 대한 한글본을 갖고 있어서 두 집안의 어떤 관계 그리고 임난에 있어서의 어떤 역할 뭐 이런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징비록만 특집으로 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그 징비록을 중심으로 해서 유성룡 선생의 유품을 저희가 이제 스토리상으로 좀 엮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유물을 찾아가면서 보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 원본인 징비록을 보는데 그 중간 과정에 저희가 좀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디어 아트인데 제조산화라는 제목으로 임진왜란에 관련된 그래픽과 그 중간중간에 이제 징비록의 내용을 섞어서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기본적인 포맷은 모든 정보들이 여기에서 영상으로 보여지다가 징비록이 전시해 있는 공간으로 모든 빛이 그쪽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정보가 압축이 돼서 한 권의 징비록으로 빛나게 됐다는 어떤 그런 포맷으로 저희가 좀 엮어놨기 때문에요. 먼저 들어가서 순서대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시점부터 발생하는 유물로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보면 가장 근본이 되는 국보 132호 징비록의 원본을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좀 구성을 해놨으니까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하게 보신다면 임진왜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지 서해 유성룡 선생이 갖고 있던 충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